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22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는 하고 있으나 사용수익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있으면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으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 2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고 사용수익하지도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을 보시면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 공탁했다면 임차인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해서 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변제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명도할 때까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계속해서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여기서 이득이라 하면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해서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의무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해서 사용 수익하지는 않는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적법하게 법원에 공탁했다면 임차인은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변제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 이 일부터 상가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불법 점유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한다면 설사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도할 때까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법원에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공탁에 의해서 임차인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점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해서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임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대법원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법원에 변제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물을 명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목적물의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요점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경매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